자, 여러분 314초 양도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 가능함이 뭐 누차 말씀드리겠네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가장 고객으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그리고 요거 함께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공부할 게 상속세, 증여세.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총설에서 의, 성격 뭐 볼 필요 없죠?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랬네요. 성격.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그죠?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뭐 성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안 좋구나 그러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 과세권자가 나온 적은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여러분 이건 출제에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으라고. 5개 있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냐 인간아. 그래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 과세권자는 가볍게 확인합시다. 누구죠,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죠. 특히 하나 더, 국세는 종류와 관계 이시 없이 모든 국세는 항상 납세지에 관할하는 세무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다 보면 여기 길동역 사거리에 뭐 있어? 강동세무서 있죠? 그거는 뭐야? 국세를 부가징수하는 기관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납세지가 어디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의 양도소득세 납세는, 자,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랬죠, 여러분? 주소지. 근데 주소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자, 수자. 하여튼 양도 써져 있어. 여기 양도라고 그러는데 뭘 고민을 하냐고. 스키어. 내 나이 대봐. 참. 저는 뭐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지 제가 노래만 잘 부르는 여러분 앞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댄스곡으로 뭐 요즘 바나나 알러지 몽키 이런 거죠. 모르죠? 자기는 알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자. 그래서 여러분 납세지는 어디에 여러분? 양도자, 주소.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다만 주의하라. 도자.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갈 때 여러분 양도자 주소지, 양수자 주소지, 세무서 지방자지 이거를 혼합해 갖고 1, 2, 3서를 만들었고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디냐 이렇게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도소득세 글자도 항상 누구 기준이야? 도자 기준이야, 도자. 그죠? 예. 자, 납세 의무자 갑시다. 요거 별표 하나. 가끔가다 개별 문제 나오는 부분이죠. 납세무자.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무자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 근데 이때 이 개인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확인합시다. 외우는 거 지금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뭐와? 거주자와 뭐로 나눠, 여러분?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랬죠. 이때 거주자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올해,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자 요거 책에다 적어놓으라 했죠 여러분. 1과세 기간 동안 요 말을 집어넣으래서 1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 그러니까 국내에 두 개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1과세 기간 동안 1과세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뭐를 거소. 요 둘 중에 하나야. 주소나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거주자.
그리고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가 뭐야, 여러분? 비거주자. 그렇죠. 요게 올해 이제 2018년도 개정상이라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작년까지는 요게 2과세 기간이 있어요. 2과세 기간. 그러다가 올해부터 1과세로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 국내 뭐를 두고 있으니까?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뭐가 되는가, 여러분? 거주자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것보다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여러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요게 차이점이죠. 요게 마지막 문제였어.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마지막 요걸 물었죠.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내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다 과세하는 거지 뭐. 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그런데 속지주의는 물론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서 거주자는 국내 거는 물론 어디 거도 국외 거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때 국외소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가 여러분? 종합소득가.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과세가 하는데 자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가 여러분 임대하다가 요걸 뭐 했다 여러분? 양도하였다. 요걸 떠올리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1월 1일부터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올해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 거고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양도한 자산은 종합소득세도 걸리고 어디다 걸리는가? 양도소득세. 양도 전까지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에 따른 뭐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죠. 근데 요게 외국에 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이다 봅시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이야. 그런데 그게 누구다면 거주자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있고 국내에 있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해서 임대하다가 올해 뭐 했다?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그럼 이때 국외 소득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자 요거죠.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모든. 그럼 제가 굳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국외 자산의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이제 계속해서 국내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둔 거주자만. 이게 차이점이죠. 요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시험에서는 파란 게 없나? 아이씨. 다리가 짧아서 한참 걸리네. 자, 시험에서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다 물어봤어. 아직 안 물어본 요가 아직 안 물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 좀 강조하는 거야.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를 물어볼 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거전 요 정도면 끝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어디로 간다? 과세 대상, 거기 316조 메인이 올해 개정된 거 있죠? 뭐 하고 있던 거? 밑줄.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밑줄.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밑줄. 각 거주자. 공동소유자 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 얘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속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할 당시 가액이 얼마 여러분? 3억 원. 자, 양도할 때에 양도가가 얼마 여러분? 5억 원. 그럼 어렵게 생각, 여러분 다 알구나. 여러분 상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태 법 없이 살아왔잖아.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느라고 갑자기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여태까지는 법 없이 살아왔잖아.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우리가 언제 민법을 알고 살아왔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오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 문제가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어설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설픈 법률 지식 동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으로 짬밥으로 풀어버려, 그냥. 난 짬밥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양도세 똑같은 거 그냥, 얼마 사갖고, 3억 주고 사갖고 얼마 팔았다고, 5억, 그럼 얼마 남았네? 2억?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지, 뭐. 요걸 다만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고? 양도 차익이라 표현한 거고. 얼마?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인가, 여러분? 양도 소득세인 거죠,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양도했다 해서 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가?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차익이. 얼마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차익이 발생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3억 주고 산 것이 아니라 5억을 주고 사갖고 얼마 팔았다? 5억 원에 팔았다. 그죠? 이걸 우리는 양도차익이 제로인 거죠? 양도차익이 없어. 그러면 소득세로 낼 게 있어? 없어? 없죠, 뭘. 근데 이 사람은 선방한 거야. 나는 6억 주고 샀다, 야. (6억) 주고 샀는데 얼마 팔았다고? 그럼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양도차손. 5억은 양도차익이 없거나를 이거 저는 제로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가? 항상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세를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차익.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저는 요 양도자가 갑이란 사람이 단독 명의로 양도해서 단독 소유한 거야. 그러면 누가 내면 되는가? 갑이 내면 되는 거죠. 얼마에 대한 2억 원의 양수를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요거를 이번에는 을과 병이 뭐 하고 있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이걸 팔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을이 60%, 병이 얼마? 40%. 그러면 양도세 납세분야 누구냐는 얘기야. 누구야? 공동소유자 각자가 내야 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양도차가 얼마 발생해서? 2억. 그러니까 단독 소유 하나, 공동 소유 하나 양도차익 2억 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 과세 대상은 2억 원은 확정된 거야. 다만 단독 소유하면 한 사람이 다 내면 되는 거고, 공동 소유하면 공동 소유를 각자 내라고. 뭐에 대해서 자기? 지분. 그러면 이때 요 양도차익을 을은 몇 프로? 60%, 병은 40%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라서 각자가 내는 거야. 각자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들어왔네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10억 원에 양도했대. 10억 원에 양도한 주택이야. 그러면 제가 10억 원에 양도한 주택,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고가주택이 하는 거야. 9억 초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갑이 단독 소유했으면 상관은 없지만 을과 병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10억 원에 양도했대. 고가주택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 여러분이 왔는데 공인중개사님, 제가 갖고 있던 주택을 이번에 10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요걸 저희 남편과 제 명의로 공동소유가 있던 거예요. 이거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아예 모르면 대답을 안 하면 돼. 여러분 주특기잖아. 그것도 1년 동안 버텼잖아. 암만 물어봐라 스켜 내가 대답을 하는 아이씨. 고가주택이 아니야.
그 실무 나갔을 때 고객이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어설픈 소설 쓰지 말고 그냥 그럼 가겠지 뭐 언젠간. 아이씨,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왜냐? 세법은 모를 때 모르는 게 나아.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어설프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세법의 결론은 뭐랬죠? 세법의 결론 돈이야. 그죠? 얼마야? 결론 돈이 영향을 미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세법이. 돈이야 돈. 자 결론 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주택이에요. 누가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 중요하냐 얼마 팔았다는 게 중요한가? 10억에 팔았다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설사 누가 을과 병이 뭐하고 있어도 공유도 이거는 고가주택인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면 을과 병이 뭐 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고. 낼 때 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자기 뭘로? 지분별로 두 사람이 따로따로 내라고.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면 단독 명의일 때와 공동 명의일 때 세부담은 어디가 적다 그래서 제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그랬어, 공동. 왜? 두 사람이 양도한 걸 보니까 이 가액이 짜게지잖아. 그럼 누진세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단독 명의일 때는 얼마밖에 못 받지만 250만 원 받지만 두 사람이가 각자 250억을 받는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소유가 기본적으로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소득은 몰빵하라 분산하라. 분산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은행에서 금융예금을 금융자산 갖고 있어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 초과하게 되면은 은행 FP들이 그런 걸 다 관리해줘. 주거래은행이면. 이 사람 명의로 2천만 초과하겠네. 그러면 이거 명의를 분산시키라고 그래. 한 사람 명의보다 누구로? 두 사람 명의로 나누라고. 그거 다 관리하는 거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차익.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소유면? 공동소유 때는 공동소유. 자,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동소유는 뭐가 떠올르면 돼? 지분. 오케이? 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과세 대상 갑시다. 자, 중요도는 뭐, 단순하죠. 제일 단순하죠, 뭐. 근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 그럼 뭐 자주 내는 이유는 뭐냐? 소득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 여러분 봐요. 문제는요, 절대 100% 틀리게 하거나 100% 맞추게 하면 안 돼. 그럼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려운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다고? 쉬운 문제. 여러분한테 맞히게 하는 문제도 있고 못 맞히게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급의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확보하느냐. 그럼 이건 출전의 의도는 딱 하나야.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주는 문제야. 서비스로. 나는 서비스는 싫어. 환장한다. 자, 갑시다. 누차 이제 외우는가? 자, 양도 볼펜 내려놔. 쓰지 마. 처음 온 사람만 적고 처음 온 사람도 사진 찍어 나중에. 같이 저랑 하자는 얘기야. 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세 가지. 뭐죠, 여러분? 부동산 등가, 또 주식 등가, 그 다음에 뭐죠?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걸 굳이 꼭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이 구분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죠. 특히 요 세 가지로서 반드시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와 부동산 등가, 뭐와 주식 등가, 파생상품 몇 개로 구분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각각의 양도소득금에 합계해서 얼마씩을 연간 250만 원씩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도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과 주식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과 파생상품에 대해서 적용 세율이 달라져.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는가? 부동산 등만 봐라. 그럼 부동산 등, 요게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등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물 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근데 가끔가다 출전이 여러분이 권리가 무조건 모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거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냐? 나왔어.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봐라 해놓고 뭐 특허권 나왔어. 그럼 얘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 없잖아. 기타 무채재산권이 나왔어 이번에는. 그 전에, 그 다음에 전이 아니라. 무채재산권은 글자도 형체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데 뭐가 있어? 재산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 특정한 가끔가다 이렇게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채재산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권리라면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 등과 파생상품이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다 여러분? 기타 자산. 사실 이 분류는요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분류는 안 하고 있어요. 이 분류는 제가 분류한 겁니다. 소득세법은 이렇게 하나 열거돼 있어 쭉. 근데 일부러 제가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분한 거지 법에서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법을 보면은 다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부동산 등을 모아 실물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 여러분? 기타 자산. 자, 이때 기타 자산 특징 하나 잡자고 그랬죠.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랬죠, 여러분? 묻지 마.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 했죠? 무조건 무슨 세율이에는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기타 자산을 구분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들은 묻지 마.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뭐냐? 아까 부동산 임대소득세 봤던 거 똑같아. 뭐야? 사실상이 뭐야, 여러분?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뭐. 그러니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자, 이렇게 물어봤어. 공인중개사 이번에 제가 지금 양도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것도 양도세 냅니까? 네, 안 내? 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가 좀 넓게 잡아, 좁게 잡아? 넓게 가능하면 하려고, 과세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랬죠, 가능하면. 잊지 마세요, 이나. 그러니까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나. 예, 그래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게임 끝이야.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 물어볼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권리는 성격에 따라서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물권 떠올리면 돼. 그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뭐가 빠진? 지역권이 빠진. 뭐마냐? 지상권과 뭐야? 전세권이죠. 그래서 결론 뭐 없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전에도 이게 아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물어볼 때 아직 답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지없이 얘가 그대로 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거와 구분하는 게 바로 이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성격이 같아 달라? 다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특징, 민법상 용익물권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아니 민법에서는 등기가 됐을 때야 등기되지 않을 때 뭐 따르던데요. 그럼 민법 할 때 하라고. 세법에서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어설프게 민법 들어갔어. 왜? 야 민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세법은 안 했냐고. 그래서 확 묻어버렸으냐. 민법은 민법에 가서 하라고. 자,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보다도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가? 뭐야,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된 것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을 반드시 뭐로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건 뭐냐 그러면 얘는 아직 안 나왔다고. 뭐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를 했는지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과세 대상이다고. 지금 요거만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요거 주의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뭐에 관련된 권리예요?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죠. 소유권.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은 물론 부수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또 뭐 분양권, 상가 분양권 양도했다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뭘 받고 받으면, 뭘 받고 팔면 피. 바로 피가 바로 양도책이 된다고 그랬어. 프리미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공법 시간에 배우셨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입주권. 이분 안 나오시네 계속. 아니요. 둔촌동 다 철거됐는데요. 이주했는데요. 그랬던 분이 계속 안 나오네. 저는 안 보이면요. 제가 참 여러분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무슨 일이 있을까?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잘못했나? 자,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 하나 갑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얘는 실제 실무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제가 사장 규정, 죽음 규정입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이거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 특히 남자 사장님들은. 소위 말하는 뭐, 딱지.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줌마들 붙어서 사무실 열어봐. 그냥 깨져. 자,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당첨권이나 분양권은 주택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입주권은 우리 뭐로 보래서 주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주택과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왜? 얘는 태생이 뭐였던 놈이? 주택이었던 놈이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주택 건물 멸실되고 뭐를 받은가? 입주권을 받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뭐를 받길래요? 주택. 그래서 우리는 잠시 권리지 얘는 태생이 뭐다? 주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하고 놀아? 주택과 놀죠.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 뭐 여러분?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 얘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랬어요 여러분? 현물상한채권 채권의 만기가 되면 뭘로 줘?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됐죠? 그런데 요거와 대응되는 게 뭐 여러분 배우셨던 국민주택채권 일반적 금전상한채권은 과세 대상인데 아닌데 유일하게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다 여러분?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 되셨죠 여러분? 네. 자 하나 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요거 양도해도 해당 계약 목적물 부동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여러분. 됐어. 자, 기타 자산은 이제 네 가지야. 기타 자산은 네 가지인데 우리가 시험 대비는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영어권. 실무에서는 이걸 영어권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권리금 그랬어,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야. 법률 용어는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영어권을 표현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시면 다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권리금이죠. 동종업계의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가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영업권이죠. 남들 동종업계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률에 대한 가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영업권, 권리금이죠.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이게 길동 사거리 가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저 구석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같은 공인중개사 업종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다르죠. 남들보다 더 많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는 초과 수익에 대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권리금이죠. 그래서 권리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해서 여러분? 두 가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여러분 아마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사무실 내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가 뭐 하는 거와 인수하는 거하고 내가 사무실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기존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빨리 나오기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 지금 여러분들 빨리 오라고 그래. 왜? 여러분 빨리 합격하면 여러분한테 빨리 넘기고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길 때 뭐냐면 내가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언니라 내가 권리금 안 받는가? 권리금 줄 거 없다. 주려면 시설 권리금밖에 없어. 영업 권리금 주면 안 돼. 영업 권리금 줄 정도로 잘 되는 업종이면 그 사람이 그걸 팔겠냐고. 생각을 해봐. 진짜 그 사람 무슨 이민 간다든지 아저씨 따라 직장이 근무지가 지방으로 가는 바는 지방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면 영업 권리금 공인중개사 없다 보시면 돼요. 나올 정도면 아예 팔지도 않아. 여러분 같으면 팔겠냐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업권이 나면 우리가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영업권이 나면 반드시 뭐 하래서?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것도 요즘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여기서 사업용 고정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라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 뭐야? 부동산. 예.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거냐 부동산. 그러니까 요즘은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지 않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즘 표현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아는지를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 키워드는 함께인지 뭔지 분리하여인지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러니까 요걸 봐야 되는 거야. 키워드는.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뭐 해서 양도하면 분리하여 양도한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과거에는 요걸 어떻게 표현했냐?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근데 이게 이미 과거에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출제위원이 이제 이거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업용 건물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또 이때 단순한 그러면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것이 도대체 뭐를 말하냐? 이거죠. 뭐 점포 임차권. 그래서 시험에도 요것도 나왔었습니다. 점포 임차권. 요건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양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근데 시험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고 나올 가능성은 드물고 요거를 어떤 거로 해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이용 회원권 등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여러분 요게 뭐고 골프 회원권 나오면 요게 뭐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고 특히 주의하라. 요 두 놈은 요 영업권과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뭐에 해당한다? 기타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니까 얘는 묻지마. 무슨 세율 대상이다? 누진세율 대상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 세율할 때 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 알아들어야겠죠. 근데 요즘은 자꾸 범위가 넓어져.
이때에 이 시설물 이용행위권에는 뭐가 이용권부 주식이 포함된 거냐 제외된 거냐 과거에 한번 나왔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이용권부 주식을 뭐 한 거다? 포함하는 거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뭐예요, 여러분? 특정 법인 주식,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주식 등 파생상품,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할 게 있네요, 여러분. 자, 책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17쪽 좀 봐주세요. 자, 기타 자산에 보시면은 사업용 고종 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 있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봐야 돼.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꼭 들어가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거로 인정되는 영업권. 2번, 요거 체킹. 행정, 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요거 뭐다, 여러분? 영업권. 이거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뭘로 때리는가? 양도 소득세. 그러니까 요걸 가끔 하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상가 건물을 양도했어. 상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했는데 얘가 길동에 있어. 길동 사거리. 그럼 길동 사거리는 상가 건물이니까 당연히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입지 분석에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뭐가 붙어? 권리금이 붙겠죠. 권리금이. 그렇죠.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길동 사거리에 있는 거와 저쪽 생태공원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는 다르겠지. 길동 사거리에는 나이트클럽하고 생태공원에 있는 캐바레하고 같겠냐고.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붙어? 권리금. 그럼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가 붙으니까 권리금을 함께 팔고 양도하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권리금을 건물과 따로 구분하고 안 하고 뭘로 때려버리겠다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런 계약서도 여러분 쓰셔야 되겠지. 팔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금은 계약서에 포함하려고 그러고 제외시키려고 그러고. 팔려는 사람 제외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포함되면 양도까지 커져버리기 때문에. 양도에 커지면 뭐가 커지니까 양도차에 커지고 양도차에 커지니까 당연히 뭐가 돼? 양도세 많이 내죠.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포함하려고 그래? 제외하려고 그래? 취득한 사람 포함해야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나 증빙서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취득자는 포함해 주시오. 양도는 제외시켜라. 따로 써라. 그걸 주장한다고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쓸 거냐? 그 실무 나갔을 때 써봅시다. 보통 통산적으로 2장 쓰죠. 네, 2장 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따로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양도세 신고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내가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뭐 할 때, 팔 때 권리금 계약서 붙여갖고 내가 권리금 줬잖아. 이걸 계약서고 권리금 더 달라고 요구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양도세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 뭘로 때린다?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여기가 바로 뭐 여러분?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행위권 봅시다. 시설물 이용행위권은 그 밖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하는 시설물 이용행위권을 말하는데 그 예로서 뭐 골프행위권, 콘도미니엄권, 헬스클럽 행위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골프행위권이 대표고 그거 나면 뭐다 여러분? 시설물 이용행위권이다. 자, 거기 가를 거 닫고 지금 그거 보려고 그래. 가를 거 닫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법인의 뭐를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밑줄. 이때 이 주식을 뭐라 표현해서 저는 이용권부 주식을 양도해도 뭘 양도한가 똑같이 회원권을 양도한가 똑같이 뭐로 본다? 기타 자산을 본다. 그러면 기타 자산이다 어쩔래?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회원권이 부여가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해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이냐? 안양 골프 CC 회원권이야. 그래서 그 법인은 주식도 발행하고 뭐도 발행하고 회원권을. 근데 우리가 발행한 주식에 우리 해원제 골프장 영위 법인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3% 이상 갖고 있는 주주한테는 요 회원권을 부여하겠습니다라고 옵션을 걸어버린다고. 그럼 같은 주식을 사도 이걸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걸 양도하면 뭘 양도하면 똑같이 회원권을 양도하는 걸 보는 거죠. 뭘 양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양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을 양도한 걸 보면서 기타 자산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 특정법인 주식, 양가로 4번 특정업종 영위법인 주식, 그래서 319쪽에 특정법인 주식과 특정업종 영위법인 주식을 비교해놨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성격은 아니야. 이런 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뭐 업종도 저 같은 게 공부할 때 뭐 골스키 휴전해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돔이나 전문 휴양 시설로 이렇게 뭐 외우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요 두 가지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320쪽 주식. 자, 주식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보기 지문은 나왔어. 자, 보기 지문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으로서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소액 주주가 거래소를 통한 상장 주식의 양도. 자, 그래 놓고 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자, 여기 칠판 보세요. 기도 시간 아냐. 하늘에 계신 분은 몰라 이거. 여기 일로 와. 여기 눈 떠. 다 왔어. 자, 누가? 소액 주주가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이 나왔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예. 여기서 요 소액 주주와 거래소를 통해서 이 말은 왜 했냐? 요 주식은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세 여부가. 그래서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뭐 여러분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상장 주식은 글자로 써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주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원칙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왜 개인이 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 안 하냐? 어차피 개인은 다 잃을 거니까. 모처럼 딴 거 그냥 그럼 먹어. 그 대신 나중에 도로 다 토해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할 때는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도 여러분 쩐의 전쟁입니다. 돈놀이입니다. 돈이 있어야 버티는 시장이 주식입니다. 돈 없이 주식하지 마.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대주주들이라든지 이렇게 징여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가 양도를 한다 그러면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장외 거래를 통해서 양도했던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과세합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출제는 이걸 왜 얘기하냐? 소액주주란 말은 뭐가 아니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장외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이런 의도로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도 얘는 뭐는 아니다 무조건. 주식은 뭐는 아니다고? 답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찍지 말라고.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서 못 찾으니까 여기 와갖고 찔러볼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이 있죠. 파생 상품도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제목만 봐.
봐야 뭐 취급 안 해보시면 어려워. 그래서 파생 결합 채권이라든지 또는 장래 파생 상품 중에서 코스피 200을 지수로 하고 있는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라든지 또는 뭐 ELW라든지 이러한 파생 상품, 주식 워런트 증권 이런 것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23조 양도의 개념 곧바로 가겠습니다. 양도의 개념. 저는 양도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양도의 개념. 별표 2개.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양도의 개념 딱 일단 크게 몇 가지 구분하자 했죠, 여러분? 3가지. 뭐죠, 여러분? 의.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게 가장 전형적인 구분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별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했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담부 증여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의 봅시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면 공보상에 대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 그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뭐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뭘 한다? 양도를 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주로 여러분한테 다양한 거래를 제시해놓고 제시된 거래를 양도로 볼 거냐, 양도로 보지 아니할 거냐 이걸 물어볼 텐데 이때 이 구분 기준을 알라고 그랬죠. 저는 이 구분 기준을 알고 다양한 거래를 판단하면 되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첫째 무슨 이전이 된다 여러분? 사실상 이전이 된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해도 우린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양도가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했다. 우리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얘기야.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근데 거꾸로 명의는 넘어갔는데 그게 형식상 이전이 돼. 그럼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이러한 형식상 이전에 해당하는 대표가 바로 뭐라서 그러면 신탁. 둘째, 양도담보. 셋째, 공유권의 분할. 대표적인 바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죠. 또는 소유권의 환원.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되돌아왔어. 그러면 결국 소유권이 되돌아왔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이런 거 다 양도로 보죠. 그래서 양도로 보기 위한 조건은 뭐야 그러면? 사실상 실제 소유권 넘어갔어야 된다. 둘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거죠.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뭐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뭐를 받아야 된다? 대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야? 유상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가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무상. 그럼 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무상 이전 시점이 사후에 무상 이전이면 뭘로? 상속세로. 생존 시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그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나오죠. 이 양도 행위는 무슨 양도 된다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다. 지금 무슨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사업행위가. 이 사업행위로 양도한 사람 우리 아까 봤었는데 누구였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을 사실상 매매했다더라도 그 매매한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일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종합소득세 뭐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요즘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자 다시 한번.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거는.
여기는 양도행위는 사업성이 뭐야? 없는 것을 말한다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하는 거지 이게 업에 의해서는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시적 우발적 양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주택을 양도했대. 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양도했대.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응? 잘 판단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인 주택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응?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은 누구래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매로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야? 임대로 업으로 하던 사람이야. 임대로 업으로 하던 사람이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뭘로 가야 되는가? 양도소득세로 가셔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이걸 모두 충족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뭐로 보는 거고?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양도로 보는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양도 여기 책에는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되죠 여러분. 325조. 자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뭐 나왔죠 여러분? 매도. 또 뭐 나왔죠 여러분? 교환. 예, 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뻘겋게 칠해서 교환이면 부동산의 교환은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하여튼 교환적 성격을 띠면 양도로 본다고. 서로 맞바꾼 거니까 유상양도죠.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법인의 현물 출자. 이걸 또 못 알아듣는 분이 있네. 출자는 뭐예요 여러분? 돈 되는 거야 돈. 근데 나는 돈 대신 뭘로? 물건으로. 그 물건이 뭐란 얘기야? 부동산이다고.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법인에게 넘겨주고. 뭘 받았다고 나는?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의 자본의 회사에 투자한 거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 법인의 뭐야? 현물 출자. 그러니까 이거죠. 개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법인이 현물 출자했다.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개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법인이 현물 출자했다.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갔고 법인 거기 그냥 대가를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아서 주식을 받든지 지분을 받든지 하여튼. 근데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 출자했다 그랬어. 무슨 사업? 자기 개인 사업에.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던 상가 건물을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용해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임대하던 상가 건물을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용해버렸다고. 과세해 안 해? 응?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안 해? 아,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 명의가. 임대하던 부동산 자기 사무실로 돌렸을 뿐이지 부동산이 팔린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에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뭘 자꾸 외우려고 그래.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신 거죠? 얘는 왜 과세하는가? 법인의 현물 출자를 왜 받는가? 사실상 넘어갔잖아. 누구한테? 법인에게. 그럼 뭘 받아서? 대가 받았잖아. 그게 양도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우리 대물변제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교환과 대물변제를 제일 강조하죠. 그래서 거래 성격이 무슨 성격을 띠면 여러분? 거래 성격이 무슨 성격을 띠면 교환이나 뭐 대물변제 성격을 띠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냥 자동이야 이제 외워야 돼. 또 재산세를 뭐 했다 그러면 물납했다.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시군 구청에 넘어가고 나는 뭐를 재산세 납세무가 소멸됐잖아. 뭐야 일종의? 대물변제잖아. 대물변제. 재산세를 돈을 안 내고 부동산을 냈다고.
그럼 물납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제사세 물납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냥 돈을 내면 끝날 걸. 이게 돈을 안 내고 뭘 넘기면 부동산 넘기면 제사세 넘기고 또 나한테 뭘 때려? 양도세 때리는데 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자발적 양도라면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협의 매수나 뭘 당하면 수용. 내 토지 건물이 수용당했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왜? 보상금 받고 나왔잖아. 보상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버렸잖아. 응? 우리 집에 수용당할 농지라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럼 깨.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공매나 경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다고, 경매로 넘어갔다고. 근데 여기는 대가가 있어, 없어? 있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경락가액을 대가로 완납해야 소유권 넘겨받잖아. 그래서 제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걸 내가 경락을 받아왔어. 그거 과세해야 안 해? 안 하죠. 왜?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또 시험에 나온 거죠. 최근에. 작년, 그 전전년 두 번 최근에 나왔네요. 자기가 경락을 받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하는가? 소유권이 안 바뀌니까. 주워 먹는 문제야. 이런 건 뭐, 이건 출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세요. 자, 2번 이제 요거 들어갈 텐데, 바로 환기 처분으로 인한, 양도로 보지 않았던 대표 선서 뭐죠, 여러분? 환기 처분. 환기 처분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법 생각하시면 되죠. 도시개발법상 사업 방식 중 환지 방식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환기 처분으로 인한 뭐 지번이나 뭐 지목의 변경 또는 뭐예요, 여러분? 보류주 충당, 보류지 충당. 여기는 채비지를 우리는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보류지로 충당. 이제 여러분 이거 공법에서 다 배우셨죠? 아마 이번에는 이제 양도 또는 취득시기 할 때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부를 아마 그림을 제가 통해서 보일 거예요. 자, 환지 처분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받은 거죠? 종전 토지 공공사업 시행기에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그러면 해서 뭐가 바뀌었대? 지번이나 지목의 변경이 돼. 그럼 이거는 사실상 뭐에 해당하는 거죠? 거래 형태가 사실상 뭐가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교환이죠, 교환. 왜?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 받았잖아. 근데 뭐야? 보류지 충당. 이건 뭐야 성격이?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도시개발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 비용.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갖고 있던 토지 일부를 떼주는 거죠, 공공사업. 그게 바로 여러분 감보율이죠. 어? 감보를 알아야 돼. 내가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어. 근데 100제곱미터가 공공사업 시행 대상이 됐어. 그럼 공공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내가 받아야 할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권리면적이죠? 아니, 토지 넘겨주니까 내가 받아야 할 면적이 있잖아. 그럼 종전토지 면적대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종전토지 면적에다 감보율 곱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받아야 할 권리면적이 되는 거죠, 권리면적. 그럼 권리면적은, 받아야 할 권리면적은 종전토지 면적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아. 그럼 남은 거 어디 갔냐고? 여기 간 거 아니야, 남은 게. 그래서 공공사업 시에 넘어가면서 보류지를 충당되거나 채비지를 충당되거나 또는 보류가 유보가 되거나 또는 공공용지로 충당되거나 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에 이 보류 충당의 성격은 뭐가 되지만 대물 변제에 해당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한 거야.
그러면 언제 과세하냐 얘는 환지 처분 받은 새로운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면 그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때 보류지 충당은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류지 충당과 보류지 매각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보류지 충당과 보류지 매각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 여러분. 보류지 충당은 글자대로 채비지 충당이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간 거고?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간 거죠.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걸. 요걸 우리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보류지 충당 그러는 거고. 이 공공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걷어들인 채비지 등을 제3자한테 뭐 하는가? 매각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는가? 보류지, 이거를 매각이라고 그래. 매각. 충당과 매각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류지 충당은 돈 대신 토지를 준 거니까 원래는 대물 변제지만 이 시점에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결론.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야. 그러나 그 공공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걷어들인 보류지를 제3자한테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일정한 이윤을 먹는 것.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류지 충당과 보류지 매각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야.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이거 다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 못하면 이제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세법의 결론 민계공보다 난이도가 쉽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더 어려워. 문제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난이도 자체가 쉽다라면 큰 오산이다고. 공부 안 하고 대충이나 민계공보다도 공부 안 하고 대충 해갖고 어떻게 맞겠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는 도둑놈 씹보다 그러죠. 세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다고. 다만 여러분이 좀 신경 좀 써주셨는데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뿐이지. 민계공 한평생 해봐라. 이거 악담이 되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서 민법 학계론 공법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법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시법 어려워요? 얼마큼 공부했냐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얘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따로 있어. 따로. 법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따로 해. 따로. 민법은 이상한 놈들만 안 만나면 돼. 걔들 이상한 애들이 많아. 민법은. 정상적인 애들 별로 없잖아. 맞박이, 띨박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사기꾼, 강박, 짜고, 띨박이 뭐 이게 많잖아. 걔들만 안 만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걔들 안 만나고 정사를 살았으니까 여러분 민법 몰라도 전혀 문제 없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를 보지 않는 게 또 하나 정리했겠죠. 뭐죠, 여러분? 양도 담보.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외우는 게 아니죠? 양도 담보는 글자대로 여러분 우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는 담보 제공했다는 명의만 넘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뭐. 전형적인 무슨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떨 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죠. 채무 불이행을 해서 변제 어떻게 되면? 충당되면. 그럼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야죠. 이때는 왜니까? 대물 변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출전이 양도 담보 계약 체결했다는 원칙을 물어보는지
채무 불이행, 상한 일이 도래가 된다 상한을 하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했다는 변제 충당을 물어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단순히 담보계약 체결했던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상한이 도래가 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행했던 변제 충당이면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이것만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달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랬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로 가는 겁니다, 그랬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랬어요, 여러분? 찌자자! 싸라! 제가 집에서 매일 듣는 말이에요. 최소 하루 두세 번은 듣죠. 뭐 싸라! 그러면 그냥 용서해줘! 그러죠. 빌어야 돼, 씨. 자.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은 새로운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그냥 뭐하고 있던 걸 공동으로 소유했던 걸 뭘로 바꾸는가? 단독 소유권 형태의 전환에 불과한 거지 새로운 사실상 이전이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제가? 분할에 따른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단순 분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 한다고? 단순 분할. 그러면 여러분은 공유권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이니까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여기 조금 가볼까? 취득세는 과세 하나 안 하나? 예? 취득세 과세해요? 예, 취득세 과세해야죠. 다만 어떤 세율 적용하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국세 나가면 지방세 까먹고 지방세면 국세 까먹고 동시에 진행이 안 돼. 어떡하냐. 저장이 되는데 저장식이 아니라 우리는 밀어내기식이야. 두 놈의 오면 세 놈이 튕겨나가고, 세 놈의 오면 네 놈이 튕겨나가고, 양도소득세하면 취득세는 멍하고, 취득세 막 와서 정리하면 또 양도세가 멍하고. 공유권의 분할일 때의 표준세는 몇 프로였죠? 2.3%였죠. 근데 2.3%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특례세율 적용돼서 몇 프로 빼라? 2%를 빼는 몇 프로? 0.3% 내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건 합시다. 스켜. 자, 근데 지분율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누구한테? 지분율이 감소된 자가 지분율이 증가한 자야. 그럼 이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뭘 따져야 되는가? 대가. 초과분야에서 대가를 받으면 무슨 양도? 유상양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뭐야? 무상양도.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되죠. 공유권의 분할. 그래서 여기 3인방이죠, 3인방. 양도로 보지 않는 3인방이야. 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소유권의 환원 나왔죠. 뭐? 소유권의 환원. 환원은 여러분 갖다가 되돌아온 거잖아. 다만 이때 소유권의 환원이 나오면 뒤에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랬죠. 민법 등에 따른 뭐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법원이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환원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자발적 환원이니까 강제적 환원이니까 강제적 환원이니까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어.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안 본다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죠. 판결. 원인 무효나 취소의 행위로 인한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그러면 판결에 의한 환원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환원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환원이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봐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보는 거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분 이게 기본적 개념.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바로 325쪽에 나와 있는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요거는 시간 좀 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엔 계산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음 시간에 하려고 구체적 계산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 326조 이제 이혼 위자료 있죠? 요거는 우리가 다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혼할 때 재산 이전 형태가 몇 가지라서? 두 가지. 첫째 뭐죠? 위자료 지금. 또 하나가 뭐랬어?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꼭 여기까지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은 이때는 지급하는 자나 지급받는 자나 과세 문제가 없지만 그 위자료를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이건 뭐다? 일종의 대물 변제. 따라서 이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파경자에게 뭐가 부과된다?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 위자료는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부동산을 주면 뭘로 두들겨 맞는다? 양도 소득세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걸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이 참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진정한 프로는 걸리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뭘 하는가?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그러면 이때는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또 모두 과세 안 한다? 증여세도 과세 안 합니다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취득세는 죄송합니다. 그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328조. 판례를 좀 봐주셔야 돼요. 판례까지 건드릴 수가 있어. 328조. 근데 양도로 보면 판례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최근에 판례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2번 체킹. 매매 원인 무효에 소이하여 매매 사실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뭐가 됐다 여러분? 환원. 왜 환원됐대? 판결.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이제 4번.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나 누가? 자기가 재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과거에 나온 적 있죠. 이혼에 따른 뭐야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그래서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양도로 보는 경우가 몇 가지 딱 외워놓고 요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받는 것도 요령이죠 뭐.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 보시면 1번 토지 이 합의를 목적으로 한 교환이라는 수가 무조건 양도야 양도. 그 다음에 2번만 주의하시면 되죠.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에다 동토지를 매각하는 자 밑줄 뭐 출자의 이상으로 환급을 받았다. 당초 투자 금액은 2억 원인데 그거가 투자했던 물건이 팔려서 3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2억에 사서 얼마 판가 똑같은가? 3억 가져게 된다. 3번 임의경매. 경매가 중요한가? 공매, 경매. 앞에 임의경매냐 강제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매 자체가 중요해. 임의강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은행이 대출 원리금의 미상한에 따른 저당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집어넣었어. 은행이 뭘 집어넣었다고? 경매. 저당권에 근거한 경매. 그러면 임의경매야 강제경매야?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그래서 이렇게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관계일시 없이 할 땐 경매로 넘어갔으면 사실상 유상양도죠. 그런데 그 경매된 걸 누가 받았다면 자기가 받아왔다면 이때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4번은 또 역시 뭐야? 대물변제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 게 딱 보여 안 보여?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1, 2, 3 딱 이거 양도가 맞네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게 아니면 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나의 공부 요령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329쪽도 그림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놨어. 책을 한번 보기만 하면 될 걸 안 보니까 그냥 맨날 해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부담부 증여 요거 정리하고 비과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